안녕하세요. 하람 선생님과 함께하는 과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구와 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1학기 때 배운 내용 말고 망원경, 태양계 구성을 이루는 천체들을 관측하기 위한 망원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입니다. 천체 망원경의 원리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천체 망원경의 사용법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천체를 망원경으로 관측할 건데요. 이러한 망원경을 천체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지금 14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천체에서 오는 빛을 모아서 천체의 상을 만들고 이를 확대해서 관측하는 도구를 천체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천체 망원경의 종류는 우리가 오늘 배울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그리고 교과서를요, 두 쪽을 넘겨볼게요. 151쪽에 보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파 망원경, 네 번째로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세네 번째가 간단하기 때문에 세네 번째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천체가 방출하는 전파를 모아서 관측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이 아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전파를 모아서 관측하는 것이 바로 전파 망원경이다. 자, 이렇게 전파 망원경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에서 관측하는 건데요. 이 지구에서 관측하다 보면 대기와 날씨의 변화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해를 받지 않고 훨씬 선명하게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우주망원경, 대표적으로 허블 망원경이 있죠. 이렇게 우주망원경을 우주에 띄워서 천체를 관측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굴절망원경과 반사망원경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빛을 모으는 방법에 따라서 굴절 또는 반사라고 하는데요. 굴절 망원경은 대물 렌즈로 빛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저반 렌즈로 상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가 만든 망원경이고요. 반사 망원경은요, 주경으로 빛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이 평면 거울에 이렇게 반사시켜서 저반 렌즈를 통해서 상을 다시 확대해서 천체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위치에 따라서 여기는 대물 렌즈, 빛을 모으는 쪽을 대물 렌즈, 여기도 빛을 모아서 반사시키는 곳을 주경, 거울이기 때문에 주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 눈으로 들어오는 이 렌즈는요, 저반 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에서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 그리고 주경으로 사용하는 렌즈들이 각각 다 다른데요.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물 렌즈는요, 이렇게 볼록한 볼록 렌즈를 써서 빛을 굴절시킵니다. 이렇게 빛을 안쪽으로 모으도록 굴절시켜주는 거예요. 이 모인 빛이 다시 우리 눈에 들어가서 확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볼록 렌즈이다. 저반 렌즈에 볼록 렌즈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주경을 통해서 반사시키는데요. 주경으로 오목거울을 사용할 거예요. 오목거울을 사용해야, 자,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목거울을 사용해 이렇게 빛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작년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목거울을 사용해서 빛을 모으고요. 이 평면거울을 통해 빛을 반사시켜서 저반 렌즈, 우리 볼록 렌즈를 통한 이 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확연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반사 망원경은 또한 뉴턴이 만든 망원경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148쪽으로 넘어가서 각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망원경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볼 때에는 굴절 망원경을 가지고 먼저 많이 살펴보거든요. 굴절 망원경부터 보겠습니다. 대물 렌즈 그리고 저반 렌즈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대물 렌즈는 여기 있는 렌즈고요. 저반 렌즈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여기 있는 렌즈인데 이 사이를 통으로 연결해주는 이 통을 경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에 뭔가 똑같이 생긴 이거의 미니미 같은 망원경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을 보조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보조 망원경은 영어로 파인더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역할이냐? 우리가 배율이 높은 이 망원경으로 어떤 천체를 관측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그 천체를 봐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파인더는 배율이 낮아서 시야가 넓습니다. 배율이 낮으니까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겠죠? 시야가 넓어서 이 넓은 망원경으로 먼저 천체의 그 방향을 찾는 거예요. 방향을 찾아서 다시 자세하게 이 큰 망원경으로, 굴절 망원경으로 천체를 보는 것입니다. 자, 또 균형추는요, 이렇게 무거운 추예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삼각대는 여러분들 삼각대 많이들 쓰잖아요. 사진 찍을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 부분을 가대라고 하는데요. 이 경통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움직였다, 이렇게도 움직였다. 왜요? 천체를 관측하려면 삼각대를 자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경통만 움직이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가대이다. 중요한 이제 대물 렌즈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물 렌즈는 볼록 렌즈를 사용해서 빛을 모으고요. 구경이 클수록 많은 빛을 모을 수 있다. 구경이란 뭘까요, 그럼? 구경은 대물 렌즈나 주경의 지름을 말합니다. 우리가 굴절 망원경에서는 대물 렌즈였고요. 반사 망원경에서는 이렇게 큰 주경이었습니다. 이 끝쪽에 주경이 있겠죠? 자, 주경의 지름을 말하는데요. 이 구경이 커지면, 곧 대물 렌즈나 주경의 지름이 커지게 된다면 망원경 자체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이렇게 커지면 들어오는 빛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두운 천체도 더 밝게 관측할 수 있다는 특징을 있습니다. 자, 반사 망원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굴절 망원경의 구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조립을 해야 하는지 순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이 순서 그대로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단 넓고 평평한 곳에 삼각대를 반듯하게 세웁니다. 그 다음에 삼각대 위에 가대를 끼우고 고정을 하고요. 이 가대에 균형추를 끼워줍니다. 자, 경통을 가대에 고정시킨 다음에 보조망원경과 저반 렌즈를 지금 대물 렌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보조망원경과 그리고 저반 렌즈를 끼워줍니다. 저반 렌즈는 초점거리가 긴 것을 먼저 끼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뒤에서 교과서 150쪽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균형추로 경통과 가대의 무게 균형을 잡아서 균형을 맞추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파인더 보조망원경을 통해서 보조망원경의 20자선 가운데에 이 중앙에 천체가 오도록 조절을 해주면 우리가 실제로 이 저반 렌즈로 관찰을 했을 때 망원경으로 그 천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초점거리가 긴 것부터 끼워야 할까요? 그것을 150쪽에서 옆에서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배율 때문이에요. 배율이 큰 것부터 보면 우리가 너무 확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서 멀리 있는 것을 잘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율을 우리가 일단 낮은 것부터 해야 되는데요. 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배율의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저반 렌즈를 끼웠다 뺐다 하는 거니까 이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긴 것을 사용해야 배율을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에 다시 넘겨서 볼게요. 초점거리가 긴 것 맞죠? 그러면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가 긴 것을 끼웠기 때문에 배율이 낮아서 우리가 관측하려는 천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찾고 난 이후에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를 짧은 것으로 바꾸면요. 더 배율을 높이 올려서 볼 수가 이 천체를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 했던 내용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천체 망원경의 구경이 이렇게 크면요. 어두운 천체를 더 밝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고요. 배율을 높이면 상을 더 크게 볼 수 있지만 이때 시야는 더 좁아진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천체 망원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천체 망원경 다 아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이렇게 태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